밝은 얼굴로 오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로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맺고 식사도 여러 색이 섞인 오색국수로 준비해 곳곳에 협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며 추경에 대한 야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초청에 감사하다며 화답했지만 이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을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 여당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재판을 받는다고 약속해달라고 직격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선 말을 아끼던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 때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도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며 공을 되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통인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경제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공통 공약을 추려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양보 등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야당 지도부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인사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가 됩니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서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되어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사법부의 독립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직선거법이나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자를 선택한 사유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사항만 보더라도 지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임하는 그 자세와 태도 부분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도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정부 부처의 차관을 대동하고 행사를 나가고 이런 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라고 국민들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어떤 총리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혹시 국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국민들께 보여질까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이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심사숙고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랜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해 왔던 것이 오랜 국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지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끼리 서로 상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 그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은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과문하지만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을 갖다가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차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두면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